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네. 제가, 저도 계속 투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제가 좀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 드리고자, 조금 어떻게 보면 재밌는 주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좀 살펴볼 부분은 제2의 팔란티어는 없다라는 주제고요. 이거의 부제목으로서 제가 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2의 팔란티어는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부차적인 대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도 분석할 만한 미국 기업 5곳,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포함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셔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특정 기업들이 막 뜨게 되거나, 뭐 주가가 오르거나, 또는 막 뉴스에 나오거나,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상황들이 생겼을 때 우리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좀 대처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고자, 그리고 제 스스로한테 하는 말을 위해서 이 부분을 한번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는 팔란티어 대체 기업 찾고 계신가요?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대체 기업을 제2의 팔란티어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은, 제가 일단 현재까지 찾아본 바로는 제2의 팔란티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팔란티어와 비슷한 모멘텀, 또는 테마를 지닌 분석해 볼 만한 기업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팔란티어가 지금 오늘 일자로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153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네. 오늘 일자로 153달러까지 올라갔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또 장이 시작하게 되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8월 달에 좀 있으면은 팔란티어의 어떻게 보면 좀 있으면 이제 실적 발표를 또 하죠. 그럼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기대감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제2의 팔란티어를 찾거나 또는 팔란티어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급함이 생길 텐데 사실 그 조급함은 제 자신한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분간은 무리한 투자를 좀 하지 말자라고 좀 마음을 먹고 있고 대신 이런 어떻게 보면 무리할 만한 주제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까지 좀 포함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만한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팔란티어가 독보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그다음 국방 중심의 데이터 인프라 기업인 게 사실 굉장히 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팔란티어에 투자할 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부랑 뭐 맺어져 있구나. 사실 대한민국이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준으로서 생각을 해본 거죠. 미국 국방이나 미국 정부의 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CIA나 FBI 같은 그런 정부 시설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죠. 근데 2024년도나 4년도나 3년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025년이 넘어오면서 이게 팔란티어가 미국 정부와 맺고 있는 이 협약이 굉장히 신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협약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팔란티어가 2025년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상업시장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제품으로서 파운드리나 AIP 같은 AI 전체적인 AI 돌봐주는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 거고, 실제로 그게 상업시장에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LLM 기반의 AI 인프라 기업으로 재정의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AI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AI를 개발하는 LLM 기반으로 또는 SLM 기반으로 AI 자체만, AI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팔란티어와 조금 다른 점은 AI 그 LLM을 그러니까 각각 소프트웨어를 포괄하고 있는 AI 인프라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와 조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플랫폼 기업으로서 굉장히 넓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뭐 TSMC, ASML, 그다음 삼성전자, 그다음 SK 하이닉스, 그다음 그 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랑 연결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AI 관련된 칩이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LLM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을 포괄하는 인프라 기업으로 조금 더 확장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클라우드 플러스 AI 플러스 국방 플러스 사스. 사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즉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력이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조금 독특한 조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독특한 조합이냐면 기존의 클라우드 기업들, AI 기업들, 그다음 국방 기업들, 사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대장주라고 할 만한 유명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국방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로키드 마틴 같은 굉장히 큰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마존의 AWS, 그 다음에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서비스도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도 굉장히 커요. 그다음 AI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 사스는 소프트웨어를 주력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사실 미국의 대부분의 IT 기업들은 다 사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팔란티어는 이 네 가지를 모두 주력으로 잘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팔란티어는 팔란티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기업 중에 분석해 볼 만한 대체 후보들을 다섯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C3.AI라는 기업입니다. 티커는 AI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주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3.AI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생성형 AI, 생성형 AI와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즉 기업한테 제공하는 사스를 주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정부나 국방시장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약간 팔란티어와 비교했을 때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3.AI의 장점은 AI의 순수 플레이어다. 그렇게, 그래서 AI의 좀 주력으로 순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사스를 찾는 기업들은 이 C3.AI와 협약을 맺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초반에 지금 이렇게 제가 전체적인 주가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C3.AI가 160달러까지 이렇게 초반에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AI가 이때 2020년도, 2019년도쯤 될 텐데 AI가 초반에 한창 약간 광풍이 일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AI의 개념이 조금 정립되지 않은 상태, 생성형 AI나 이런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AI라는 단어가 조금 추상적으로 유행했을 때 이 C3.AI가 엔터프라이즈 사스를 많이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초기 때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AI 기업들이 많이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AI를 좀 확장해서 좀 더 독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주가가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3.AI는 이 엔터프라이즈 사스 부분에서 많이 매출을 어느 정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방어는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네, 스노우플레이크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클라우드 시장을 조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떻게 보면 AI라는 이 키워드에 조금 흔들리는, 그러니까 C3.AI도 그렇고 스노우플레이크도 그렇고 약간 AI하고 빅데이터 이 키워드에 맞춰서 초반에 주가가 빵 떴다가 이렇게 빵 떴다가 어떻게 보면 하락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AI가 좀 활약하고 있을 때
진짜 AI 기업을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이 기업용, 그러니까 역시나 이 매출의 파이, 그러니까 매출의 전체 이렇게 확장 범위를 더 많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제공하는. 개인한,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을 내기도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매출의 크기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B2B,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매출의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는 기업용 데이터 레이크. 이거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쌓고 어떻게 보면 처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그 데이터를 좀 뭉뚱그려서 담아놓는 저장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데이터를 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 스노우플레이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모델 학습용으로 데이터 제공 플랫폼으로 조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노우플레이크도 이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화두가 됐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많이 팔렸기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은 AI가 아무래도 대세가 되고 AI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산업군에 연결이 됨에 따라서 스노우플레이크도 그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AI라는 키워드를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 세 번째는 팔란티어와 관계 있는 바로 AWS, 아마존입니다. 네, 아마존은 사실 뭐 걱정할 필요도 없죠. 이 주가 차트만 봐서도 아마존은 사실 팔란티어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큰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5위권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계속. 그래서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시장에서 아마존은 지속적으로 1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사실 팔란티어보다도 좀 더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아마존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에 끊임없이 투자를 하다가 너무 안정적인 기업이지 않을까 하다가 해서 조금 매도를 일단 했고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언제 들어가도 조금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업으로 좀 그 다음에 장기 투자로 바라봐도 저는 아마존은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와 달리 인프라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다음 드론 사업도 아마존은 하고 있어요. 드론으로 배달하는 그런 과정.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하드웨어 부분, 이 드론이라는 하드웨어 부분도 좀 잘 다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팔란티어와의 경쟁자라기보다도 조금 간접적인 경쟁 부분이 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클라우드와 AI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독자적인 다른 노선을 가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 네 번째는 비상장 기업인 안두렐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안두렐이라는 기업은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기업은 이 페이스북에서 해고됐던 팔머 러키라는 사람이 만든 차세대 AI 국방 기업이에요. 이 차세대 AI 국방 기업이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국방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AI를 탑재한 국방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선 주로 자율 드론이나 해저 센서, 그 다음에 AI 기반 무기 체계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이 드론이라는, 그 다음 센서라는 하드웨어와, 그 다음 센서를 소프트웨어화 시키고, 그 다음 무기 체계, 그러니까 하나의 이 무기 관련된 운영 체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까지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안두렐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두렐 비상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안드릴이 과연 IPO, 그러니까 기업 상장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예상으로는 2026년도나 2027년도 초, 뭐, 여기까지 밀려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드릴의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안드릴이 지금 뭐 팔란티어와도 함께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국방기업, 그 다음에 실제 미국 정부와도 일을 하고 있어요. 협약을 계속해서 맺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좋게 나옴에 따라서 안드릴에 대해서 투자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드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도 저도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빅베어 AI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방산이나 정부 데이터 관련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방산하고 정부의 데이터를 다룬다는 측면에 있어서 팔란티어와 유사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규모가 조금 작고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 있어서 팔란티어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AI와 플러스 국방 테마로 단기적인 모멘텀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빅베어 AI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10달러까지, 13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하락을 했다가 AI와 빅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빵 터지게 되고, 그다음 트럼프 정부가 다시 오게 되면서 이렇게 10달러 근처까지 온 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베어 AI도 지금 많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향후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팔란티어와 다른 점을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팔란티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미국 정부의 핵심 시스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AI 플랫폼 출시 후에 데이터 인프라와 생성형 AI 플랫폼으로 좋은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미국 정부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인프라를 쌓고, 그 다음에 생성형 AI 플랫폼까지 이렇게 구축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팔란티어를 찾기보다는 팔란티어의 성장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어떻게 보면 주가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AI나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이 화두가 됐을 때는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다 보니까 2020년대 이때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주가가 사실 10달러, 뭐 내외 10달러, 20달러 이때까지도 내려갔었죠. 근데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업무 현황이나 그다음에 빅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다음 AI까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팔란티어는 AI 시장을 조금 다른 방면으로서 독점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LLM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LLM들을 모두 포괄해주는 하나의 AI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거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팔란티어는 저는 장기적인 일단 성장주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C3.AI라는 기업은 AI SaaS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주로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국방테크 비상장 투자, 향후에 우리가 IPO, 상장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마존 AWS는 인프라 공급망 대장주다. 거의 1등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빅베어 AI는 현재 테마성 단기 투자로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제2의 팔란티어는 없다. 하지만 데이터 플러스 AI 플러스 국방 플러스 이 클라우드라는 메가 트렌드는 앞으로도 저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데이터와 AI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방은 아무래도 미국 정부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인 트렌드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클라우드도 하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인데 우리가 물리적인 데이터 저장소를 활용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기도 써야 되고 물론 클라우드도 전기를 써야 돼요. 하지만 클라우드는 이동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한국에서도 쓸 수 있고 미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클라우드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실적에 대해서, 현재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증가한 8억 8,400만 달러의 매출을 증가했고요. 자, 그다음 부문별로 살펴보면은 정부 부분은 45% 증가했고 상업적인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64%가 증가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이 주가가 변동됐는데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약간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급락했다라는 게 막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적 발표하면 보통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경우에는 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데 바로 오르진 않고 잠깐 하락했다가 그냥 몇 달 후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참고해 봐야 될 부분은 팔란티어의 현재 이 PER, 이 부분이 69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엄청 높아요. 300배가 거의 넘어가고 있어요. S&P 500 기업 중에, 그러니까 전체 미국에서 S&P 500이라고 해서 500개의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들 중에 최고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진입자들이 팔란티어에 투자하기를 꺼려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흔히들 PER이 300배라고 하면은 그 300배를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300년이 걸린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PER이나 애널리스트, 즉, 그냥 월스트리트 증권가에 있는 그 분석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보다 우리의 실적과 기술로 보여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팔란티어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계신 분들은 CEO의 말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이 실적을 함께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팔란티어의 실적 예상 및 결과를 살펴보시면 지금 이 8월 달을 살펴보시면 8월 달에 실적 발표가 날 텐데 예상 매출이 지금 1분기 대비해가지고 또 이렇게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팔란티어의 매출이 계속해서 오른 것을 한번 이렇게 떨어졌었네요. 자, 매출이 떨어진 게, 예상 매출과 실제 나온 매출이 이게 비교가 된 거고, 계속해서 매출 자체는 이렇게 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이 매출이 실제로 오르게 나올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팔란티어의 소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저는 이 팔란티어의 주요 투자 기관을 살펴봤는데 뱅가드라는 굉장히 큰 투자 기관에서 8% 정도를 1위로 차지하고 있고 블랙록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미국의 큰 투자 기관이죠. 블랙록에서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직원 수는 지금 4천 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국지사에서도 팔란티어 직원을 한국에서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시총도 계속해서 올라서 지금 시총도 30위권 내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매출 마진율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 매출 마진율이 왜 높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어쨌든 우리가 자동차 같은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한 번 만들면은 그 한 번 만든 거를 여러 방면으로서 이렇게 공급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이 이렇게 분기별로 계속 올랐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매출 총이익도 계속해서 오르고, 순이익은 한번 이렇게 떨어졌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뿐만 아니라 순이익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번 분기에는 조금 순이익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팔란티어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라나? 그것들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에 팔란티어 투자자 컨퍼런스도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에서 데브콘이라고 해서 개발자를 위한 이런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브콘 컨퍼런스에서 뭐 AI 커머스 솔루션인
커머스 OS까지 발표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제품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팔란티어, 안두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안두릴이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사업청과 이렇게 체결을 했다라고 해요. MOU를 했다라고 해요. 2025년 4월 달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안두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장을 위한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준비를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AWS의 AI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SK그룹 회장과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 AWS 인프라 총괄 대표까지 이렇게 참여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어, 전 세계에서 1위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재투자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 조지아주의 AI 인프라 구축에 지금 16조 원을 투자했다고 해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다른 데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를 한 거죠.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됨에 따라서 미국에 재투자를 하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어떻게 주창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의 이 투자, 이 아마존의 미국에 재투자하는 이 과정은 아마존의 주가 상승에 또 다른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헷갈리면 시총을 보면서 메가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earnings.kr인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 상장 기업 시총 탑 100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팔란티어가 시총 순위가 26위였어요. 네, 그 1위는 엔비디아고 엔비디아가 4트릴리언 달러를 이렇게 넘어갔죠, 처음으로.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고 애플은 3위로 조금 떨어졌었죠. 그 다음 아마존이 4위네요. 네, 아마존이 4위예요.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팔란티어는 또 여기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팔란티어가 세일즈포스를 제치고 이 기술 기업, 그러니까 미국 기술 기업 시가총액 10위 내외로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일즈포스도 사실 상당히 큰 기업이에요. 지금 세일즈포스는 30위 밖으로 넘어갔는데,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세일즈포스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큰 기업인데, 팔란티어가 성장률이 하도 높다 보니까 세일즈포스를 제쳤다라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23인 홈디포, SAP도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AI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그 다음에 에브비라는 또 기업도 있고, ASML, 이 노르웨이였나요? 반도체 다루는 또 여기도 반도체 설계나 생산 쪽에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여기도. 엔비디아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실 때 헷갈리시다 보면은 이 미국 상장기업 시총 탑 10 이걸 보시면서 아, 지금 시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왜 움직일까? 그 기업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은 그 전체적인 메가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조금 제2의 팔란티어는 없다라는 주제와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5개 기업들, C3.ai, 스노플레이크, 그다음 아마존, 안드릴, 빅베어 AI까지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던 기업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하루 이틀 정도로 공부를 꼭 해보시다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향후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 미국 상장 기업 시총, 이 부분도 꼭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들 기업을 보시는 눈을 조금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저도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저도 꼭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상장 기업들의 시총 순위가 어떻게, 그다음 왜 바뀌었는지를 꼭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거시경제, 거시적인 시선이라고 큰 시선, 넓은 시선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습득력을 올려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주제들로 살펴보도록,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